Javis. 네, 반갑습니다. 세상 모든 직업을 리뷰하고 체험하는 잡스입니다. 오늘 웹소설 작가 편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미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보시고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차 웹소설 작가 마미입니다. 아니, 그럼 이게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 웹소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거예요? 웹소설이라는 건 웹소설 플랫폼에 작품이 올라와 있는 작품을 얘기를 하는데요. 과거의 인터넷 소설하고는 조금 달라요. 저희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웹소설의 장르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남성향 장르, 여성향 장르를 나누기는 하는데 이게 성별을 나누는 건 아니고요. 독자층이 얼마만큼 많은지 그리고 주인공이 어떤지에 따라서 나누기는 하는데요. 이런 장르를 쓰셔서 그 플랫폼에 올라오면 그 웹소설 작가가 되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10년 동안 작가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그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제일 처음에 데뷔한 때가 네이버 챌린지 리그 처음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같이 성장을 했어요. 그냥 글 쓰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같이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운이 좋았나 봐요. 바로 컨택 와가지고 출간을 하게 됐고 연재를 하게 되고 계속 꾸준히 글을 쓰게끔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작가님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또 작품을 해오시면서 기획이나 구상 같은 걸 또 이렇게 해오실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팁은 좀 없을까요? 작가마다 하는 스타일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저는 제가 강의할 때도 좀 많이 하는데 마인드맵을 조금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인물을 구성하고 나서 그 인물에 대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조형 캐릭터들 그리고 기승전결 형태를 나눠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놉시스를 쓴 다음에 글을 쓰는 단계까지 가요. 그렇게 이제 해서 작가님께서 제일 마음에 드셨던 뭐 작품이나 캐릭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내게 딱인 너가 있어요. 근데 이 내게 딱인 너 주인공도 주인공이지만 저희 시어머니 캐릭터로 나오는 하여사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이 캐릭터는 실제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 친구가 옆에서 소스를 줬었어요. 이런 캐릭터는 어때? 그랬는데 너무 캐릭터가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출신의 어머니? 보통 아버지를 그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보니까 이런 멋있는 강단 있는 캐릭터의 여성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 캐릭터가 생각보다 독자들한테도 인기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다른 분들 보시면 이렇게 자기들 막 지인 이름 적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도 약간 그 이름이나 이런 걸 지으실 때 약간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쓰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안 해요. 주변 주인들을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그 이야기는 나를 보고 쓴 건가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작가님께서 한 작품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또 웹툰이 됐어요. 네, 됐어요. 그 웹툰이 되기까지의 배경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 처음부터 이제 웹툰화 하겠다고 만든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작품이 원래는 공모전 작품이었어요. 공모전에서 당선이 됐는데 어느 순간 작가님 저희 이거 웹툰화 진행됩니다 하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한 기다리는 게 1년 가까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림 그리는데도 작품을 준비하고 각색하시는 분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판권을 파면은 딱 거기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나올 때까지 원작자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작가님께서 웹툰까지 돼서 이제 잘 된 작품도 있지만 작품이 이렇게 막 술술술 잘 되진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난항을 좀 겪으실 때는 좀 어떻게 좀 해결을 좀 하시는 편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작품 잘 안 풀리면 그냥 무작정 여러 작품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내가 그만큼 인풋이 안 돼서 아웃풋도 안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웹툰이든 웹소설이든 많이 보기도 하고요. 네. 저는 일반 소설도 많이 봐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여행 관련 채널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배경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나중에 소재로 썼을 때 어떨까? 이런 배경으로 주인공들이 들어갔으면 어떨까? 내가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나오나? 역사 채널도 그래서 되게 많이 봐요. 그리고 나면 제가 이제 메모하는 습관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그거 먼저 제일 뒤져요. 그러면 거기에서 썼던 것 중에 내가 안 쓴 건 있나? 아니면 내가 쓸 작품에 활용할 만한 게 있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머리 좀 식히고 쉬는 것도 괜찮은데 그래도 안 될 때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무작정 앉아서 써요. 그냥 아무거나. 네, 그러니까 그냥 일기 쓰든 아니면 잡다한 내 넋두리든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이거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작가님께서도 평소에 이제 요즘 트렌드나 요즘 방향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이런 것들을 또 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을 좀 하시는지도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읽어요, 진짜. 웹툰도 많이 읽고 웹소설도 많이 읽는데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많이 지불을 하면서 봐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 작품이 어떤 거고 키워드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저도 강의를 좀 많이 들어요. 제가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으면 꼭 웹소설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강의가 있으면 다 듣고 요새 유튜브에 활동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것도 들어가서 다 보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공모전을 하잖아요. 네. 공모전 때가 가장 키워드를 보기 쉬운 때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새로운 것들을 들고 나오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봐요. 남성향이든 여성향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공모전 하면 저는 다 들어가서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인기 키워드가 뭐고 지금 상위권에서 나오는 것들이 뭔지는 보는 편이에요. 그럼 작가님께서 요즘 보시는 뭐 이런 서적이나 자료 같은 것들 하나만 아니면 몇 가지만이라도 좀 추천해 줄 수 있을까요? 올해 읽은 책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캐릭터 관련 책이었거든요. 빅토리아 린슈미트라는 작가님의 캐릭터의 탄생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를 보면 신화와 결부해서 인간의 성격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저도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왜 MBTI 많이 하잖아요. 그걸 맞추면서 내 MBTI가 뭐지? 이러면서 나의 성격을 하듯이 저는 그거 보면서 나는 어떤 신에 가장 가까운 캐릭터지? 그러면 내가 다음에 만들 캐릭터는 어떤 신과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게 좋을까? 이런 성격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 저는 그거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웹소설 작가가 되기 위해서 뭐 필요한 자격증이나 뭐 전공 뭐 이런 것도 따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도 전공과는 너무 멀거든요. 꼭 문창과를 나와야 된다, 국문과를 나와야 된다는 건 없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한산희가 작가님이 의사시잖아요. 누구요? 한산희가 작가님. 한산이가요?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도 의사세요. 의사신데 이제 웹소설을 쓰시는 거예요. 누구나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쓸 수 있으면 웹소설 작가로 들어올 수는 있는 거죠. 작가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웹소설의 앞으로 향후의 전망이 좀 어떨지 한번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0년 전하고 지금 하고 했을 때 정말 급성장을 했거든요. 진짜. 물론 앞으로도 성장은 할 거지만 대신 곡선이 좀 완만해지겠죠. 그래도 꾸준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은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 웹툰 쪽에서도 각색 작가나 콘티 작가로도 활동하실 수도 있고요. 요즘은 게임 쪽에서 스토리 작가로도 활동하실 수 있고, 이제 출판 업계에서는 이제 PD라든지 편집자로도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로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유튜브 보면 웹드라마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요? 실제 웹소설 작가이신 분이 극본을 쓰셔서 드라마 작가로 입봉했다는 말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어요. 실제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네. 오,
아니 제가 이 말이 나와서 그런데